예, 요즘 그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이 심각한 그 인지 부조화의 상태, 다시도진 이 소아병 이렇게 딱 규정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좀 당분간 좀 쉬면서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이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요. 국민들은 민주당으로 볼 겁니다. 본인 스스로 이 또 많은 국민들 보기에 진보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지 부조화란 게 뭡니까? 이 자신 행동, 이 언행, 태도 이런 것이 이 모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신념을 바꾸거나 행동이나 자세,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화가 많이 차 있는 분 같다. 요즘 상태가.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2병이 또 도졌는데요. 이 과거에부터 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이분이 구설이 상당히 많은 분이에요. 제가 느낀 이 첫 자리는요. 일단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것을 좋아해요. 한 10명이 모여 있어도요. 1시간 앉아 있으면 30분 이상은 이 본인이 합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중간중간 끼어드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나중에 이게 결국 문제가 됐죠.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할 때 이 집단적으로 동료 의원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요. 사과는 또 또박또박 잘합니다. 사과 편지를 직접 그동안 잘못했다. 이렇게 다 보냈어요. 한번 기독교계 관련해서도 이 실언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기가 막힌 이 용어를 씁니다. 제 교만과 독선에 회개한다. 이 어제 그 신문에 나온 내용이 이건데요. 그래, 네 팔뚝 굵다. 참 이것도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이 노무현 재단 이 계좌 이 불법으로 이 한동훈이가 뒤졌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한동훈이가 역으로 고소를 했고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수사 진행 본인한테 이제 불리해졌겠죠. 여기도 또 절절한 이 사과를 했어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 적대감에 사로잡혀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 검찰 관계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 비평 일치 안 하겠다. 방송 출연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거 스스로 뒤집었죠. 뭐 채 1년도 안 돼서 바로 또 출연하기 시작했죠. 그 사건입니다. 그럼 어제 판결이 나오면요.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이 소외 소감이 있겠죠. 그래, 네 팔뚝 굵다. 이게 이제 이 유시민을 그 규정짓는 싸가지 없는 유시민이라는 진보 진영은 싸가지가 없다. 이것이 이제 널리 시자가 됐었는데 당시에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소아병이 또 중2병이 도졌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유시민 이 한동훈의 또 여담이지만 공통점이 있죠. 참 싸가지 없죠.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문제점은요. 특히나 진보 진영의 유독 국민들이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그 태도와 자세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를 많이 들이대요. 사실은 진보나 보수나 이 보수가 이 싸가지 없게 하면요.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 진보가 그렇게 하면요.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바르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진보나 보수나 다 바르게 해야 되죠. 바른 자세와 이 태도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죠. 정치인들, 공인들, 그죠? 자, 그때 나온 게 이제 이 싸가지론입니다. 이 김영춘이 유시민을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저토록 옳은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할까?
이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유시민은 나중에 또 사과까지 했어요. 싸가지 없다는 비판이 두고두고 나를 가두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앞으로 반성하겠다라는 거 그 당시에도 또 구구절절 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 일화도 있었잖아요. 돌려가기죠. 이 김영춘 한 말을 그토록 싸가지 없는 얘기를 어쩌면 저렇게 예의 바르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뒤로 유시민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요즘 다시 재발한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한겨레 칼럼인데요. 이 강준만 이 진보 진영의 싸가지로운 책이 나왔을 때에 쓴 칼럼입니다. 김영춘의 말이 맞을 수 있다. 나는 논리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내 안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으로 갈 때부터 나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유시민은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유시민에게 싸가지 올가미를 벗겨낼 때가 된 것 같다. 싸가지에 관해서라면 유시민도 욕을 먹을 만큼 먹고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말이다. 자, 당시 얘기입니다. 싸가지로 나온 뒤에 2, 3년 후에 이 한겨레 칼럼입니다. 요즘 다시 도진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가 됐을까? 돈일까? 돈이 필요할까? 개딸들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잖아요. 모든 유튜버들이 가리지 않고 이재명을 신격화, 교주화 시키는데 하는 이유가요. 다 돈입니다. 근데 그분들보다 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민주당 비판을 저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용 쭉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잖아요. 민주당 잘못되라고 비판하는 보수 측에서 하는 비판하고 틀리잖아요. 비판 없이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에 대해서 성찰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 꾸준히 2년째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윤석열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10년, 20년 후퇴했잖아요. 제2, 제3의 윤석열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재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왜요? 국민들이 이재명을 대선 패배의 제1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시 40%가 나왔잖아요. 이재명이 바뀌어야 되고요. 이재명을 개조시켜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이재명을 내쳐야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런 물고 빠는 유튜버들, 친명 그룹들, 지금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 같은 이런 분들이 다시 제2, 제3의 윤석열을 탄생시키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양문석 한번 보시죠. 자,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논리로 까드릴게요.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문석의 막말에 대해서요. 여러분, 공직자는요, 자, 고시 쳐서 들어가고 9급, 7급 시험 쳐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자질을 보지 않습니다. 점수만 봅니다. 점수만. 같은 공직자라도 국회의원은 틀리죠. 국회의원은 직접적으로 대의정치의 꽃이에요. 직접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기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국회의원은 자질을 봅니다. 자질. 자질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의 인격, 품격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과도 보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자질에 속하는 것이에요.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가요, 시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거나 본인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알고 있음에도 하는 것은 뭐예요? 양문석하고 이재명 쉴드 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걸 소신 가지고 한 얘기라고 하면요, 인문학적 소양, 자질, 유시민 작가는 더 공부해야 됩니다. 진짜 대가리 쳐박고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자,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안 계신 노 대통령 애달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 존경하고 이순신 장군 그리워하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계신데 왜 그래요? 그분들이 이루신 업적 유지를 받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정확하게 잘못된 말입니다. 살아있는 당대표 이재명한테나 잘하라.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요, 양문석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넌센스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비방했던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 사람 누구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정치 비평가들이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없다, 말한 적이 없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당시 한겨레 신문부터 시작을 해서요, 경향신문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일보부터 시작을 해서 정진석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1심에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국회의원에서의 자질, 자격 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게 무슨 매국노 후회답다. 저런 게 어떻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냐. 다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사실인 양, 팩트인 양, 이 자기 확신이 굉장히 거기에 도취되어 있고 빠져 있는, 예전에도 그런 이 끼가 있는 분이었는데요, 이 유시민 작가가요. 요즘 심해되고 뭐 가슴에 화가 있는지, 아니, 이재명 이 호위무사하고 이 쉴드 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제는 쉬어야 된다. 이 인지부조화에 대해서 본인이 못 느끼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런 말을 했다고 정치인 양문석을 안 좋아할 수 있고 심지어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걸 갖고 너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어라는 진입장벽으로 쓰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다. 이거 반대로 제가 얘기해 볼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네? 말도 심해요. 매국노가 맞다. 가면 쓴 미국인이다. 공항 폐쇄도 쫓아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사람을요, 반대로요, 그걸 비판하는 사람을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유시민 작가의 말에 의하면요. 네?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어라는 비판이 왜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땐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으면 입증이 됐잖아요. 그죠? 당선된 뒤에 보세요. 이 사람의 도덕성을요. 이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집 팔겠다고 했죠. 그리고 당선돼서 내놨어요. 얼마예요? 39억 5천만 원 내놨어요. 그 단지가 생긴 이래, 자, 지금 집값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단지가 생긴 이래 최고가액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걸 누가 삽니까? 거래가에 3억 이상 높게 내놨어요. 지금요. 차액을 얼마에 샀죠? 31억 얼마에 사. 차익을 7, 8억 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안 팔겠다는 뜻이잖아요.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공천받기 위해서요.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왜 비판을 못해요? 공직자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저를 보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양 후보가 봉화마을 간다니까 큰 점 한번 올리고 앞으로 균형 감각을 갖고 정착했다. 그러면 된다. 누가 양문석을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뒤에서 펌프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키우면 민주당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친윤 언론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빵빵 터뜨리는 것이다. 온갖 주장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받아들일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봐야 한다. 이 큰일 날 이 사람이잖아요. 내부에서 양문석에 대한 비판을 당연히 할 수 있죠. 왜요? 양문석의 개거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문석은 유튜브에 출연해서 항상 개거품을 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비명인 사람한테는 무조건 바퀴벌레 새끼들입니다. 같은 당내 진영의 사람들한테 바퀴벌레보다 못한 새끼라고 욕을 해댑니다. 그걸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자질이 안 되니 공천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그게 민주정당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친윤 언론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거를 눈 감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권 찾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친윤 언론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유시민 작가는 한겨레 대한 신문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해요. 대표적인 것이 그 쌍방울 특검입니다. 쌍방울 특검은요, 한겨레 신문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이 같습니다. 쌍방울 특검으로 인한 역풍을 정통으로 맞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꾸 국민들을 유시민 작가는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쌍방울 특검은요, 분명히 경기도의 일이고 이재명하고 이화영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민주당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1심에 9년 6개월이 받았어요. 그걸 민주당이 나서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쌍방울 특검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한겨레 신문의 사설이었고요. 유시민 작가는 그걸 신랄하게 비난했죠. 이 유시민 작가의 이 진영 논리, 이 혐오 발언, 이거는요 없어져야 할 폐단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문석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또 있죠. 자, 공천이 다급해지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저희 글들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유가족과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사과드렸으면 당선된 뒤에 좀 틀려져야 되겠죠. 틀려지기는 개뿔 뭐가 틀려졌어요. 더 심화됐잖아요. 우상호한테 한 발언 아시죠? 요번에 애완견 발언에서 오히려 이재명을 더 죽이는 거죠. 전혀 반성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을 법에 나와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라는 이런 표현을 빌어와서 쉴드 치는 유시민 작가는 제정신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A라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번 봅시다. 유시민 작가는요, 본인 스스로 끌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다로 딱 끝낼 뿐이잖아요. 어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버리면 버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버리게 한 측의 책임이 있고 그도 역시 범인이라는 것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법으로 따져서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 이 논리를 가지고 쉴드를 치는 것 자체가
유시민 작가는 이제는 좀 쉬셔야 될 때가 됐다. 한 번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제 비평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1년 전에요. 그래 놓고 왜 또 나옵니까? 지키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검찰에 사과드린다 라고 절절하게 얘기해 놓고 유죄 판결 나오니까 느닷없이 니 똥 굴다 니 팔뚝 굴다라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마치겠습니다.